안녕하세요, 루벤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하반기 자소서를 다들 쓰고 계실 겁니다. 원서 접수가 시작이 돼서 여러분들 이번 자소서 항목도 최대한 빨리 작성하시고 NCS와 법률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1번 항목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항목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것, 꾸준히라는 부분이 포인트죠.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이유와 그 노력의 결과를 꼭 포함하셔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달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얼만큼 우리 사회에 놓여져 있는 취약층이나 아니면 소수 계층들 있죠. 이런 약자를 돕거나 아니면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어떤 행동들 이런 부분을 최대한 강조를 하실 수 있는 소재를 쭉 리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코멘트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건강보험의 설립 취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외 활동이나 아니면 현재 어떤 행동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다못해 헌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와 함께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이 1번 항목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우리 건강보험공단의 국민 모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건강보험공단이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여러분들도 그와 맞는 사람입니다 라고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트에도 보시면 모든 국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부분을 비전으로 갖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타인의 행복, 타인의 이로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추구하고자 노력을 해왔던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쭉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핵심 가치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어떤 키워드들을 우리 건강보험공단이 좋아하는지 이런 점들을 여러분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소재 같은 부분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여러분들의 이력을 성인 이후의 활동들, 특히 을전형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각종 대외 활동,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사회 활동이나 아니면 헌혈이나 기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없다고 하면 환경 보호를 위하여 플라스틱 줄이기를 최대한 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제시를 할 수 있으나 이 건강보험공단인 만큼 소재 선정은 복지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노력 과정이 최근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점을 제시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양직분들은 워낙 이 사회의 약자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셨던 사례가 있겠지만 특히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양직으로 갈 수도 있고 지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에 행정직으로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전에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가장 내가 도움을 크게 주었던 환자나 아니면 어떤 질병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들을 한 명에 집중되지 말고 사회 전반으로 최대한 해당 질병과 아픔을 호소하시는 여러 환자들을 위하여 공익적인 활동을 이어갔다라는 흐름도 괜찮습니다. 이따 한번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이 자소서 틀잡기를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만의 어떤 행동과 그 이유와 여러 가지들을 이 건강보험공단에 맞춰서 작성을 그동안 해오셨다고 하면 이 항목은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으면 쉽지만 없으면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 활동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 이력의 이 공통 분모를 찾아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소서 틀잡기는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사회 전반적으로 나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근무자로서 사회 취약층이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최대한 나는 노력을 했다라는 점을 보여주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자소서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직 기준에 여러분들이 얼마큼 노력을 했는지 제시를 할 수 있는 소재를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최근에 혈액원 간호사분들의 면접 시즌이기 때문에 제가 헌혈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헌혈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인을 위한 감동적인 삶을 살겠다. 이 헌혈에 많이 쓰는 이야기이고요. 예시를 볼게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하여 작은 나눔의 행위라도 꾸준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개개인의 용기가 모인다면 더 따뜻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으며 개인의 삶 또한 더욱 풍요로워진다라는 사고를 저는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2가지식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가 나오겠죠. 저는 이런 정기적인 헌혈, 이 등록 헌혈자겠죠. 이 헌혈을 통해서 생명 나눔과 그 외적으로도 여러 봉사활동을 통하여 이 사회공헌을 실현 중에 있습니다. 봉사활동 경험도 많고 대외활동 중에 이런 타인을 위한 삶을 강조할 수 있는 소재가 있는 분들은 최대한 따로따로 하셨다
있다 하더라도 한 흐름으로 묶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예로 독거 중인 암 환자들의 항암 치료나 과다출혈 발생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독한 이들의 수혈 과정, 그 이후에 재활 과정을 돕는 안내 동행 자원자로까지 지원을 해서 모두 예정된 일정에 지연되는 게 아니라 퇴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을 했던 적이 있다. 이렇게 헌혈을 통해서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라기보다 관련된 그런 환자들을 찾아 이런 분들의 이후 과정까지도 돕는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어나가는 흐름으로 계속 분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활동을 통해 더욱 관심 갖게 된 국내 혈액 부족 현상을 막고자 이제 헌혈의 집으로도 갑니다. 헌혈의 집에 이런 헌혈 홍보를 맡아 약 3개월간 대학가 중심으로 이 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 한 70-80%가 20대, 30대 중심으로 헌혈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젊은 대상자들이 많이 있는 곳을 발로 뛰며 헌혈 동료 활동을 통해 이런 소속 지점의 헌혈 비율을 전년도 동월 대비 2배 이상 높이는 그런 성과까지도 만들어냈던 경험이 있다. 헌혈 한 번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헌혈도 정기적으로 계속 이어가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행동들을 쭉 했다라는 점을 여기까지 작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노인문화센터에서 홀몸 어르신들의 생활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가스 사고, 이 가스 안전 타이머 설치를 안 한 일부 독거 어르신분들의 주거 환경을 아직도 지니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치를 도왔고요. 그리고 가장 어르신들은 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낙상 사고인데요.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매트를 설치를 했던 이런 낙상 사고 등 집 내부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 가능한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지킴이 역할 또한 해 나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최대한 이 1000바이트 이내로 요약해서 표현 중에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이 행동과 이유와 어떤 상황 속의 행동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이력 중에서 여러 경험들을 모아 보면 나는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다. 뭐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는 그런 자소서 흐름입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 이 공단에서 추진 중인 여러 가지 사회 공헌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들의 보호에도 늘 앞장서는 공단인이 되겠다라는 포부와 함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자소서를 잘 쓰고 못 쓰고라는 개념보다 얼만큼 여러분들이 일관성 있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이 있는지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자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을 이번에 처음 지원하시는 분들도 이전에 경험과 경력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있는 지원자들을 많이 뽑는다. 요양직과 건강직, 특히 간호사분들 또한 대외 활동, 단순히 그냥 간호사로서의 업무만 강조를 하는 것 이외에 대외 활동에 대한 부분도 쓸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경험기술서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 또 쓸 수가 있겠죠. 잠깐 마지막으로 메모를 해드리면 간호사분들은 어떻게 쓰시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주로 맡았던 그 환자들과 기억에 남는 그 질병군이 있을 겁니다. 뭐 암 환자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외상을 입은 환자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주로 있었던 그 부서에서의 자주 일어나는 그 질병군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해당 질병을 겪고 있는 해당 대상자의 간호에도 힘썼지만 그 대상자들을 뭐 퇴원 이후에 대상자들이 어떤 식으로 자가관리를 힘쓰고 있는지 이런 대외 활동을 교육적인 부분을 이어갔다든지 이렇게 내가 했던 대외 활동의 꾸준함이 행정직으로 또는 요양직으로 어떤 식으로 계속 돕고자 한다라는 계획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분들은 이력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회적인 약자, 가능하면 어차피 인정조사라는 걸 하시기 때문에 고령층을 대상으로 잡는 게 좋겠죠. 그래서 대상 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그 활동들이 또 그 이후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고령층인 치매 환자들의 초기 증세를 완화시키는 과정을 돕는 역할을 했다고 하면 중증도가 높은 어르신까지도 케어하는 그런 대외 활동을 계속 이어갔으며 요양직으로서도 당연히 내가 인정조사 시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치매 환자들에게도 어떤 식으로 직무 외적으로도 도움을 주는 그런 공단인으로 성장하겠다 뭐 이런 흐름이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행정직 분들도 지금 이 예시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이력을 최대한 강조를 할 수 있는 자소서로 만들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론만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기보다 실제 매번 제가 예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자소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점을 제시를 하면서 여러분들 다음 2번 자소서 항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1번부터 가볍게 써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